어제 오후에 나오는 이제 한찬식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는 왜 한찬식 민정수석을 대통령이 선택했느냐 총평 좀 해주시죠. 결론적으로는 검찰을 개혁을 하려면 또 보안수사권 이런 문제를 좀 처리하려면 결국에는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신 것 같고 또 한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솔직히 동일하지 않는데 많은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이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결국에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 조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또 주진우 의원과도 호흡을 맞춰서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친문을 좀 견제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대통령께서 그 생각까지 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동부지검장이 네. 봉욱 대검차장이에요. 네. 민정수석이 조국 수석이에요. 네. 그럼 그 상황에서 네. 현직 환경부 장관을 영장을 치는데 네. 대통령까지 보고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환경부 장관 정도면 다 보고를 하겠죠. 정무적으로.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게 진행이 됐느냐 영장 이제 청구가 그건 다 사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 동의를 한 거 아니냐 또는 이것이 과도하다 과도하지 않다라고 하는 뭔가 정무적 판단을 이미 했을 건데 그래서 장성철 소장 이제 하셨던 그 말씀이 친문 견제용이냐 오히려 친문 사람을 데리고 쓰는 거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오늘 박지원 의원하고 제가 아침에 인터뷰를 했는데 예. 좀 요 부분만큼은 친문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해도 예. 친문 세력들은 뭐야 잠깐 문재인 정권에 환경부 장관을 잡아놓은 그 사람을 민정수로 쓴다고 한판 붙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저도 장 소장님 말씀대로 실제 대통령의 내심, 발탁 이유, 추천 경로 이런 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게 작용 반작용처럼 보이는 해석을 피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뭐 친문이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형사제도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당대표가 본인 SNS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9글자를 올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작용, 반작용 이런 관계에서 놓고 보면 근데 민주당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선뜻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운 인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에 기용한다. 청와대에서는 그런 고려점이 없었겠습니까? 정무적인 판단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 기용이 됐다. 이게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정책 이슈에서의 해석일 것 같고 근데 보면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오광수 수석도 그렇고 그다음 봉욱 수석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검찰 출신들을 중용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는 아니었잖아요. 예를 들면 조국 민정수석도 있었고 검찰 출신이 아닌. 근데 이제 그 과정들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검찰 출신들을 그 자리에 중용해 왔는데 봉욱 수석 될 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이제 그때 봉욱 수석을 임명했을 당시에는 워낙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고 그런 반발의 목소리도 압력을 넣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게 됐잖아요. 불과 한 20여일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폭발을 할 거고 저는 이 부분까지도 이제 전당대회나 이런 부분에서 주요하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중을 아마 밝힐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요. 결국 검찰 해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조직이 중수청으로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의 안정화라는 목표와 과제를 누가 하는 것이 맞느냐? 비검찰 출신이 좋으냐? 검찰 정통 특수부 출신이 좋으냐? 뭐 여기에 대한 판단을 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인사에서 헷갈리는 게 이런 거예요. 대통령 아마 그렇게 설명하겠죠. 청와대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뽑았다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설명이 틀리지 않겠죠. 네. 근데 오늘 같이 임명된 성기영 그 연합뉴스 사장이 있어요. 언론홍보 속. 그러니까 이분은 사장으로 근무 당시에 거의 탄핵 수준의 비토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내부에서. 그러면 이분을 임명한 거는 또 뭐냐. 같은 날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제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 청와대 풀단이라고 불리는 출입기자단을 엄청 열었다고요. 뉴미디어까지 포함시키고.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일보한 어떤 그 방향성을 가졌었는데 이규현 실장은 사실 뭐 언론사 커리어로 놓고 보면 뭐 사장까지 지낸 이런 인물은 아니고 탐사 전문 기자 첫 번째 1호 탐사 전문 기자로 굉장히 JTBC 유명한 사장을 했죠. 예, 뭐 사장을 했지만 예, 뭐, 예. 뭐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은 그러면 뭐 이게 같은 날 인사가 나왔는데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 제가 설명 좀 해드릴까요? 하십시오. 네. 친문 중에 친문인 건 아시죠? 누가요? 성경 전 사장이. 아유, 저분이요. 무슨 친문 중에 친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아주 가까워요. 그 이전에요. 이회창 총재랑 진짜 가까웠었고요. 예. 정권 바뀐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박지원 의원하고 대단히 가까웠었고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제일 잘 나갔어요. 그렇죠. 윤석열 정권 시절에 사장이 된 거죠. 사장했어요. 저분이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좀 그- 친화력이 뛰어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에피소드 있어요, 저 말씀 한번 해주죠. 저분은. 제가 연합 TV에 계속 나갔었어요. 근데 제가 2021년 6월 달에 그 엑스파일을 터뜨렸잖아요. 바로 그 다음 주 저 잘랐어요. 아, 그때 사장하고 있을 때요. 저 잘 알거든요. 왜냐면 예. 저분이 96년, 97년 신한국당 한나라당 출입 기자였어요. 연합뉴스 말진 기자였어요. 예. 제가 그때 대변실에 있었고. 예. 그래서 제가 처음 연합 TV 나갈 때 사장이 직접 대기실까지 와가지고 아유 장 소장님 진짜 우리 출연해서 정말 고맙다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엑스파일 터뜨리니까 바로 잘라버렸어. 와.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친문이야. 또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윤석열이야. 친윤. 또 어느새 보니까 야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깝다. 대단한 분이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사장 임명을 받았잖아요. 네. 이제 그때는 내부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정도가 추천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콕 찍어서 그만큼 이제 문 대통령이 신뢰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객관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쨌든 그렇게 픽 해가지고 놀랐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서고 나서도 계속 유지를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게 놀랍다. 친화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뭐 친화력이라는 그 정권을- 말은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약간 뭐 다른 의미인데 아니 정권과 뭐 지역과 정당을 넘어서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친화력이 상당히 뛰어나니까 홍보 수업으로는 적당하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들어갔는데 이제 조금 전에 그 말을 좀 이어서 가자면 민정수석이나 홍보수석이 어쨌든 친문 쪽에 다 엮여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더라도 문제가 없고 또 지금 김한 기자 말씀대로 그거 아니다 오히려 황교안 장관 구속시킬 정도면 아예 친문을 겨냥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비서실장의 설명으로 충분치 않다. 네. 대통령이 왜 임명을 했는지 기회가 되면 아니, 그게 꼭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런 인사가 생각은. 메시지라고 부르는 인사를 메시지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인사가 되면 그 인사가 돼야 되는 이유를 10가지 20가지 찾을 수 있죠. 예. 당연히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직관적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인사라고 대통령 이 말하자면 갈등 국면에서 인사라는 거는 근데 이제 저는 예를 들면 민정수석은 그래 뭐 그런 이유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홍보수석까지 넘어가면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들어오겠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 대통령님이 선택한 이유가 있겠지. 대통령님이 일 잘하니까 뭔가 거기 스텝이니까 잘하겠지 이런 관점이 우세했다면 지금 민주당 지지층도 그렇게 분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했는데 이게 친문과 연관성 이런 걸 따져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서 놓고 보면 이제 이 수석 하나하나가 다 이제 말하자면 선뜻 지지층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힘든 사람들이 되면 이 통이 메시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각자 해석하기 좋은 네. 이제 인사라는 말씀이죠. 네, 네. 평소에 자기 호불호에 따라서 이것을 뭐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좋게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저 호불호 얘기한 게 아니라 있는 사실만 말씀. 알겠습니다. 아니, 친화력이 뛰어난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특히 민정수석에 대한 부분은 네. 바깥에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쪽과 저희들은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해석을 상당히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우리가 유튜브 채널이니까 내 우스개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분 아까 그 우리 성경 수석 한번 비춰주십시오. 저분이 나온 고등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창원고등학교. 야, 제가 창원고등학교 출신 저보다 한 2년 선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만났던 적은 있는데 창원에서 참 출세했다 뭐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만 오랫동안 오래 했어요. 했던 정치부 분이고 이제 여야 안 가리고 이제 친화력이 상당하다. 맞아요. 실제로 이제 대단한 분이에요. 연합뉴스 되기
전에도 이제 조금 내부에서는 누가 되느냐 뭐 하마평에 올라가 있었지만 논란이 있었고 연합뉴스 사장 시절에는 어땠어요? 경영을 좀 잘하는 걸로 이렇게 인정을 아니죠. 경영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했고 그래서 퇴임할 때는 내부 구성원이 90몇 프로가 아마 그 업무 불신임했던 그 노조 물론 뭐 노조가 투표를 한 거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연합 시절에도 뭐 경영을 잘했다 이런 평가는 아니었던 인물이어서 저는 이제 언론계 내부에서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냥 더 편하게 얘기하면 민정수석은 추천을 누가 했지?라고 보면 이 대통령 뭐 당 아닐 것 같고 당은 지금 그거 하니까 그러면 비서실장도 아닐 것 같고 비서실장과의 접점도 없고 그럼 이거는 봉국적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 없잖아요. 아니 직계 라인 직계 라인이니까. 자기가 뭐 그럼 이거는 대검차장 시절에 동부지검장으로 있었으니까 그런 경로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언론 수석은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뭐 접촉했던 언론, 가까운 언론인도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좀 대면 접촉이 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놓고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경로일까 이걸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